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메서드는 요소를 찾는 것, 탐색하는 메서드예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탐색이라는 메서드는 이 선택 요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 요소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메서드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 있는 모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물론 이제 위에 했던 add 클래스를 제어하는 것과 중첩해서 중복해서 사용하지만 요소를 탐색하는 거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문제없이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 요소를 기준으로 바로 아래 단계의 자식 요소만 선택하는 거는 children이에요. 말 그대로 자식이 children이니까요. 그리고 선택 요소를 기준으로 형제 요소, 곧 선택 요소랑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선택 요소랑 같은 계층에 있는 형제들을 시블링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블링스, 형제 요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선택 요소를 기준으로 요소를 탐색하는 이 메서드를 가지고 우리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이 내비게이션 만들 거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면서 펼쳐지고요. 마우스가 빠지면 슬라이드 업 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 갤러리, 이건 탭 메뉴 만들 때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현재는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데 공지사항을 누르면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갤러리를 누르면 다시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공지사항의 백그라운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바로 옆에 있는 이 갤러리의 배경색도 바뀔 거예요. 곧 클래스를 여기에 넣었다면 동시에 여기에 넣은 클래스를 빼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갤러리에 클래스가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는 동시에 빠지는 이 예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메서드 중에서 메서드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메서드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에서 사용하는 실전 예제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퍼블리싱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메서드 중에서 요소 탐색하는 메서드를 실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소 탐색이라는 게 말 그대로 탐색하는 거잖아요.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클래스를 제어하거나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처럼 어떤 선택자의 효과를 주는 그런 메서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요소를 탐색하는 것까지가 요소를 탐색하는 시블링스 그리고 칠드런 이런 요소 탐색을 하는 메서드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 예제, 2번 예제 두 가지를 할 건데 먼저 1번 예제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메뉴 1이라는 게 이렇게 서브 메뉴 A 태그를 4개 갖고 있는 걸 포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메뉴 2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펼쳐지고요. 마우스가 빠졌을 때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업 돼서 사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 마우스가 올라가면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고요. 두 번째 메뉴에서 마우스가 빠지면은 슬라이드 업 돼서 사라지는 내비게이션을 만들게요. 그리고 화면에 보는 내비게이션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볼 때 내비게이션 5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5개 타입. 5개 타입을 만드는 근본이고 이 안에 지금 연습하고 있는 모든 jQuery 속성 이런 게 그대로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HTML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자, HTML은 UL인데 메뉴라는 이름을 가진 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안에는 li. 자, li 안에는 a 태그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브 메뉴라는 div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브 메뉴는 a를 4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HTML 구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UL인데 전체적으로 메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li로 시작해서 li로 끝나는 건 딱
요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li 안에서 이 a 태그가 요 li 안에서 이 a 태그가 메뉴 1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메뉴가 이 하얀색 배경에 1, 2, 3, 4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렇게 된 li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웹디자인 기능사 내비게이션 때는 이 li가 지금처럼 2개가 아니라 4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2개만 한 이유는 그냥 똑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2개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제가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메뉴 1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메뉴에 자, 샵 NON이라고 A 태그에 꼭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서브 메뉴에다가 텍스트도 넣을게요. 서브 메뉴 1, 2, 3, 4. 그러면 이렇게 li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숫자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실제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보실 때는 이 li가 저는 2개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만드시면 돼요.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HTML 구조는 제가 위에다 살짝 밑에다 살짝 보이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스타일 구문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을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메뉴라고 돼 있는 거. 자, 이거는 UL이잖아요. UL은 제일 먼저 패딩 제로, 리스트 스타일, 넌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는 위드스를 제가 200픽셀로 했어요. 그리고 임시 보드 한번 그려줄게요, 제가. 자, 이거는 나중에 지울 겁니다. 임시 보더, 레드라고 준 임시 보더는 지울 거예요. 자, 메뉴 밑에 A 태그를 디자인해 줄게요. 지금 어떤 부분 하고 있냐면 이 부분 할 거예요. 검은색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텍스트 컬러가 하얀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 그리고 컬러는 하얀색.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어떤 문제냐면 나는 메뉴 밑에 A 이거를 디자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브 메뉴 밑에 있는 이 A들까지 다 디자인이 배경이 검은색이고 컬러가 화이트가 다 적용됐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스페이스는 하위 선택자잖아요. 그래서 자식 요소, 손자 요소, 증손자 모두 아래에 있는 하위 요소는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메뉴 밑에 있는 모든 A, 곧 메뉴 밑에 이것도 A고 이것도 A니까 다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현재 이 A만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곧 메뉴 밑에 메뉴 바로 밑에 있는 이 A만 나는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메뉴 밑에 li죠. 메뉴 밑에 li 바로 밑에 있는 A만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hild selector 자식 선택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A 태그는 인라인 요소니까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텍스트의 양만큼 위드스가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하면 가득 차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패딩은 한 5픽셀 정도 줄게요. 대충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메뉴에 있는 이 A 태그의 색깔이나 언더라인은 당장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한 이 부분은 디자인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서브 메뉴 밑에 있는 A 태그를 해주는 거죠. 자, 서브 메뉴 밑에 있는 A 태그는 이것들이에요. 자, 서브 메뉴 밑에 있는 A 태그. 자, 역시나 A 태그는 인라인 요소니까 이렇게 가로 배치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 배치되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시면 돼요. 물론 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여기다가 안 주시고 메뉴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서브 메뉴 밑에 A 태그잖아요.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럭을 했으니까
블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저는 한 5픽셀 정도 줄게요. 그러면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 만들어진 게 확인됐으니까 메뉴에다 임시 보도 준 빨간색을 제가 지울게요. 이제 디자인해야 되는 요소는 요거만 해주면 되죠. 여기 검은색 보더. 자, 이거는 A에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메뉴에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브 메뉴에다 해주시는 거예요. 서브 메뉴에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요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CSS에서 해줄 거는 뭐죠? 최초에 이 서브 메뉴는 안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넌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면 수강생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디스플레이 넌을 여기다 주세요. 자, A 태그에다 디스플레이 넌 주면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나중에 jQuery 작동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서브 메뉴 밑에 A 태그에 디스플레이 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메뉴 자체는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육안상 똑같지만 절대로 A에 디스플레이 넌을 하시면 안 되고 서브 메뉴에 디스플레이 넌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A 태그의 보더를 좀 그려줄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지금은 디자인이 예쁘고 안 예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경계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좋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CSS에서 할 거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jQuery에서 슬라이드 다운해서 보이고 슬라이드 업해서 사라지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달러로 시작하시고요. 메뉴 밑에 li, 곧 메뉴 밑에 li에 어떻게죠? 마우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엔터 됐을 때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곧 메뉴 밑에 li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서브 메뉴가 현재 디스플레이 넌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데 슬라이드 다운 돼서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달러 한 다음에 서브 메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안 보이고 있는 상태니까 슬라이드 다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볼게요. 마우스 올릴게요. 그러면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마우스가 나는 메뉴 1에 올라갔는데 메뉴 2에 있는 서브 메뉴까지 슬라이드 다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목적은 메뉴 1에 마우스 올라가면 메뉴 1에 있는 서브 메뉴만 슬라이드 다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뉴 밑에 li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서브 메뉴를 내리라고 하면 jQuery는 얘도 서브 메뉴고 얘도 서브 메뉴니까 둘 다 한꺼번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걸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메서드에 대한 부분 처음에 인트로 영상에서 this라는 거는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 알려드릴게요 한 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자, this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부분만 보세요. 자, this는 따옴표 없이 사용합니다. 반드시. 자, this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이 셀렉터, 마우스 엔터 되어 있는 이 셀렉터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곧 thi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뉴 밑에 li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사용자가 메뉴 1에 마우스를 올릴지 메뉴 2에 올릴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곧 this라고 받으면 메뉴 밑에 li가 두 개 있지만 마우스가 올라간 그 특정한 li를 말하는 거예요. 곧 li가 여러 개 있어도 특정하게 마우스가 올라간 것만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li잖아요. 제가 새로 고침하고 확인해 볼게요. 아무것도 작동 안 하죠. 왜냐면 이 this는 li잖아요. 우리가 슬라이드 다운 시킬 건 li가 슬라이드 다운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소 탐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 요소를 기준으로 디스는 메뉴 밑에 li죠. 이거 밑에 뭐가 있어요? 자식 요소로 서브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children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볼게요. 됐죠? 됐죠? 곧 this로 받았기 때문에 마우스가 올라간 특정한 li만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li가 슬라이드 다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 요소로서 이렇게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자 보시면은 li 밑에 자식 요소가 이 서브 메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a도 있잖아요. 곧 children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시면은 자식 요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li 밑에 자식 요소가 단 하나만 있다면 적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만 있으니까 지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li 밑에 자식 요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해서 마우스 올리니까 됐죠? 됐어요. 그러면 마우스 빠졌을 때도 해주시면 되죠. 복사했고요. 붙여넣기. 자, 마우스가 떠나는 거니까 leave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이 아니라 슬라이드 업이 되시면 돼요.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마우스 올라갔죠? 빠졌죠? 마우스 올라갔으니까 슬라이드 다운 됐죠? 빠졌죠? 슬라이드 업 됐습니다. 그리고 2번에 올려도 슬라이드 다운, 마우스 빠지면 슬라이드 업. 사용자가 어떤 것에 마우스를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this로 받은 거고요. this로 받았으니까 자식 요소인 서브 메뉴, 그 children으로 요소 탐색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줘야 될 게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제가 사용자가 이렇게 젠틀하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우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어떻게 되죠? 마우스가 엔터, 마우스가 올라갔고 내려갔던 이 이벤트를 계속 Q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를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는 메서드가 스탑이라는 메서드예요. 이것도 이제 메서드 소개할 때 나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탑이라는 메서드를 넣어주시면 마우스가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올라올 때는 그 전 애니메이션을 삭제해 버려요. Q를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새로 고침했어요. 자, 어떻게 되죠? 아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기에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만드는구나 라고 그냥 스캔하는 정도 선에서 끝내셔야 돼요. 이걸 지금 당장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세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모듈 제작하고 내비게이션 제작할 때 5가지 제작할 때 꼼꼼하게 다시 지금 했던 내용을 똑같이 제작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함수, 그리고 요소 탐색, 그리고 보이고 감추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애니메이션을 기억하는 걸 멈추는 게 뭐였지? 뭐가 있었는데? 찾아보시면 스탑.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children이라는 자식 요소를 탐색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예제를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2번 공지사항 갤러리 이 버튼을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걸 만들 거예요. 먼저 HTML 먼저 만들게요. 자, btn이라는 div 안에 스팬을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할게요. 자, 스팬에는 공지사항, 그리고 두 번째 스팬에는 갤러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TML은 이거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실제 모듈 제작할 때는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탭이. 그런데 지금은 이 버튼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 하시고요. btn이란 div는 임시 보도 줄게요. 나중에 지울 겁니다. 자, 그리고 위드스는 한 300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리고 btn 밑에 있는 스팬을 디자인하도록 할게요. 자, btn 밑에 있는 스팬. 자, 스팬은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죠. 당연히 크기 값을 줄 수 없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렇게 어두운 색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한 5픽셀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를 100픽셀 줬어요. 그런데 스팬은 인라인 요소니까 크기 값을 가질 수 없죠. 디스플레이 블록 하면 줄이 바뀌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해주시는 거죠. 인라인 블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모서리를 살짝 둥그렇게 할게요. 저는 보더 레디어스를 한 5픽셀 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빨간색 임시 보도는 지우도록 할게요. 최초에는 그레이 색상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추가됐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얀색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클래스 제어하는 메서드 때 했었잖아요. btn 밑에 스팬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갔을 때 디자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여기 스페이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이거 jQuery로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btn 밑에 스팬이 있는데 여기에 액티브가 들어갈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강제로 액티브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넣어 볼게요. 자, 넣으니까 됐죠. 그런데 이것만 넣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더도 좀 있어야 되겠죠. 보더가 사라지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넣고 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jQuery 작성하시기 전에 CSS를 만들어 놓고 HTML에 이렇게 직접 넣어 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수동으로 넣은 이 액티브 클래스를 jQuery가 자동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제 jQuery로 갈게요. 자, HTML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jQuery에서 이번에는 클릭하는 거잖아요. 뭘 클릭하는 거냐면 btn 밑에 스팬을 클릭할 거죠. 스팬을 클릭하면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 칸 이동 중괄호. 자, btn 밑에 스팬을 클릭했을 때 손가락이 나와주면 좋겠네요. 스팬에. 자, 여기에 커서 포인터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손가락 나오죠. 버튼같이 됐죠. 자, 그러면 btn 밑에 스팬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자기 자신, 자, 이거를 그대로 받는 걸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this라는 걸로 받는다고 그랬죠? 자, this. 자, 이렇게 되면 btn 밑에 스팬을 클릭하면 클릭한 자기 자신. 왜냐면 btn 밑에 스팬이 하나만 있다라면 this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걸 누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tn 밑에 스팬을 클릭했을 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클릭돼 있는 특정한 this로 받는 거고요. 여기에 클래스를 add 할 거예요. 클래스 네임은 액티브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점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전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저장하고 새로 고침할게요. 자, 그러면 btn 밑에 스팬 어떤 걸 눌러도 액티브라는 클래스, 이 디자인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을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요,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만약에 똑같은 속성이 있다면 대체하는 거지만
똑같은 속성이 아닌 경우엔 추가하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액티브나 액티브 아닌 거나 둘 다 있죠. 그럼 밑에가 위를 대체하는 거지만 보더 속성은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예요. 자, 세로 고침해서 클릭. 그러면 요 액티브라는 디자인이 들어갔죠. 그러면 두 번째 거 클릭. 또 액티브라는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add 클래스로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remove 클래스는 뭐 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최초에는 어떻게 돼요? 공지사항이 먼저 펼쳐져 있어야 되니까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최초에는 이렇게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초에 사용자가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는 둘 중에 하나는 눌려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갤러리를 눌러볼게요. 그럼 액티브가 들어갔죠.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는 액티브가 빠져줘야지 번갈아 교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무엇이 눌릴지 모르겠지만 디스, 눌린 스팬의 형제, 시블링스. 자, 형제 다음에 제가 여기 괄호 열고에 자, 이렇게 안 적어줬죠. 왜냐하면 꼭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스팬의 형제 요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로 설명드릴게요. btn 밑에 스팬을 클릭했을 때 자기 자신의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제에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remove 시켜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를 눌렀을 때 갤러리를 누르면 갤러리에 액티브가 들어가고 바로 옆에 공지사항은 형제잖아요. 여기에는 액티브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S를 뺐네요. 자, 뭐 저도 실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이 오타를 냈어요. 저도 살짝 당황했네요. 자, 세로 고침하고요. 갤러리를 누르면 갤러리에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감과 동시에 형제에는 액티브를 리무브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 갤러리 탭 메뉴를 만드실 때 이 버튼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을 때 children 그리고 시블링스 이런 것들은 요소를 탐색하는 역할이지 이런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는 거죠. 자, 이거 역시 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내비게이션 만들었던 것처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소 탐색하는 뭐 children이나 시블링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remove 클래스 이런 걸로 조합해서 저런 공지사항 탭 메뉴의 버튼을 만드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